예. 그 다음에는 우리 유리기구의 세척하고 건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치료 전처리를 할 때, 이제 이 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유리기구, 초자라고 그러죠. 초자라고 하는데, 이 유리기구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분석에서는, 특히 이제 미량 분석에서는 이 오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유리기구의 세척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화학 실험실에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이 세척부터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실험실에서 그 교차 오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이 교차 오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 표준 용액을 만들 때 그 물질이 묻어나는 거예요. 묻어나는 거. 이제 시료 소자 기구에 묻어 있던 것을 잘못하면 그걸 거기에 씻었다고 씻었는데 거기에 아주 미량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의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는 곳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분석하는 물질이. 그리고 또 매우 높은 농도의 시료를 분석했을 때 그때 이제 유리기구에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검출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이 세척 방법,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 세척 방법은 그 오염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요. 예를 들어 중금속이 오염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중금속 같은 것은 이 유기화합물에 어떨 때는 영향을 안 미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금속은 제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거 이제 오염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세척 방법이 다 달라지고 또 어떤 것을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세척 방법이 달라지는데, 자, 아무튼 일차적으로 유리기구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물리적으로 깨끗해야 돼. 거기에 뭐 조그만 얼룩진 것이 있다든지 벽에 뭐가 묻어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즉 화학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여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이 그리스 아까 이제 우리 여기에서 봤었었죠. 데시케이터에서 그리스를 발라주고 또 어떤 경우에 그 로터리 이베포레이터 회전 증발기를 돌릴 때도 그게 이제 진공을 해줘야 되니까 그 조인트 부분에 그리스를 발라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실험실이 이제 그리스가 묻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예를 들어 뷰렛 같은 거가 있는데 뷰렛이 있으면은 이 뷰렛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참 빠듯하게 안 되네요. 뷰렛이 이렇게 있고 여기 콕이 있으면은 이 이것을 완전히 이 내용물이 비워졌을 때 물론 이제 세척을 하고 그랬을 때 이런데 이런 물방울 같은 것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오염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맺힌 것이 표면이 적셔져 이런 것들이 없이 깨끗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제 그리스가 이제 이런 오염물질이 그 유리를 일정하게 적시는 거, 이게 일정하게 적신다 하는 것은 이게 울퉁불퉁한 면이 없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유리 용기에 벽에 묻어 있는 예를 들어 이물질 이런 것들도 특정 부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메니스커스 이게 부피 측정을 하는데 이것들이 뒤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척을 할 때 이거는 이제 그때 이제 화학 물질들을 사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보안경을 여러분들이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맨손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맨손으로 하면 안 되고 화학적으로 이제 저항이 있는 그러니까 유기용매나 이런 것들이 묻어도
이게 뚫리지 않는, 그냥 뭐 여러분들 뭐 집에서 쓰는 비닐 장갑 이런 것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 화학적으로 저항이 있는 그러한 장갑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복을 입어야 되는데, 실험복 위에 또 실험복은 굉장히 얇은 것들을 많이 입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치마를 거기 또 입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산 같은 것을 사용해서 세척하고 그럴 때는 흉 후드 안에서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기구를 사용한 후에는 그걸 많이 쌓아놓는 경우가 있죠. 우리 그 분석실험실에서도 보면은 이게 뭐 그 바스켓에다가, 바켓에다가 그냥 막, 뭐 몇 달 된 것도 있는 것 같아. 쌓아놓으면은 그만큼 나중에 워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실험실에서들 보면은 서로 간에 지켜줘야 할 예의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서로 자기 것은 자기가 다 씻어줘야 되고, 또 급하니까 남의 거 그 유리기구들 씻어놓은 것을 그 이제 화학 실험실에서들 보면은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남의 거 사용하지 말고 자기 거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유리기구하고 유리 스톱콕하고 그 스토퍼 같은 경우는 분리해 가지고 물에다가 이제 이걸 담궈 놓으면은, 이 이제 스톱콕에도 우리가 그 스톱콕, 그러니까 뷰렛에서 이 스톱콕이 있잖아요. 여기에 콕 밸브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그 액체 같은 것이 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리스를 또 발라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빼가지고, 분리해가지고 그것을 씻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리기구 중에서 초자기구가 새로운 것은 대부분 약한 그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척 전에 산성 수용액, 즉 한 1% 정도의 염산이나 질산에 몇 시간 담궈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제 표면을 어, 디액티베이션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척 절차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보통 이제 처음 씻을 때는 비누나 세척제, 뭐 가루 세척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 같은 것을 가지고서 하면은 훨씬 더 쉽고, 그리고 이제 브러쉬를 사용하는데 브러쉬로 문질러 가지고 해주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브러쉬도 잘 사용해야 되는데, 브러쉬에 의해 가지고 이게 흠집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흠집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브러쉬도 쇠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세척 절차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세척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식기세척제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브러쉬나 세척 용액을 사용해서 세척하고, 요즘은 이제 세척 용액이 에, 팔아요.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여기에 보니까 뭐 니콘 90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로 이제 초벌 그 세척을 하고, 그리고서 우리 이제 수돗물로 헹궈주고, 그런 다음에 고순도의 메탄올하고 아세톤 가지고서 또 씻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물로 씻어지지 않은 것들이 이런 유기용매에 의해 가지고 씻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다시 물로 헹궈주는데 수돗물이 아닌 정제수, 우리가 얘기하는 증류수 가지고서 씻어주고, 그리고서 이제 건조를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건조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유리기구들을 사용을 할 때 항상 거기에 어떤 흠집이 있다든지, 조그맣게 표면이 조금 뭐 흠집이 생겼다든지 그러면은 그것들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 사용하면은 나중에 펑 터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솜 같은 거
완전히 그 손에 부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손이 찢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그냥 아까워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진공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가열할 때 그게 펑 터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세제나 비누 같은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는 산이 유리기구에 접촉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기구에 세척을 하려는데 거기에 굉장히 뭐 뿌옇고 그냥 그 흠이 많이 있어요. 그 지저분한 그럴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고체가 그냥 응고가 돼 있는 거죠. 침전물이. 그럴 때는 진한 산이나 염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강력한 세척제가 되죠. 이런 경우를 거기에다가 이제 담궈주면 되는 건데 이럴 때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침전된 물질들은 질산이나 황산, 그리고 왕수는, 보통 진한 염산하고 진한 질산을 3대1로 섞은 거죠. 이런 것을 섞어서 이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제거를 해주고, 또 이제 크롬 이제 세정제가 있는데 진한 황산에다가 크롬산을 녹여준 그 세정제, 이건 굉장히 강력해요. 예전에 이걸 많이 사용했는데 저도 이제 연구원 생활할 때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요즘은 이제 환경에 이제 크롬 때문에 독성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폐기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사용을 요즘은 이제 하지 않고 대신에 황산에다가 과산화수소가 어, 섞여져 있는 그러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를 이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가 잘 안 지워지죠. 그럴 때는 그 약한 그 탄산 소듐 용액에다가 넣고서 끓여주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제거되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아세톤을 사용해도 좋기는 해요. 그리고 실리콘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납탈렌에서 한 2시간 정도 담궈주면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세톤을 뿌려주고서 페이퍼 타월로 이렇게 문질러서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가 제거됐으면 그걸 그냥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세척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를 닦아주고서 그다음에 세척 요객 가지고서 뭐 닦고 그다음에 수돗물로 헹구고 그다음에 고순도에 그러니까 고순도의 아세톤 메탄올로 씻어주고 정제수로 헹궈주고 그리고서 이제 건조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뭐 비누나 이런 거로도 세척해 준다고 했는데 하여튼 아까 얘기했던 세척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되고 만약에 유리구로부터 이게 완전히 세척제 같은 것이 제거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수돗물로 다시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돗물로 해가지고 바로 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수돗물이 깨끗한 게 아니고 이게 경도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제 우리 학교 실험실에 있는 것들은 거기에 이제 관들이 좀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철분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이제 탈이온수 같은 정제수를 이용해가지고 세척을 해주고 것이 좋고, 그리고 플라스틱 실험 용기 같은 경우에는 비알칼리성 세제를 이용을 해서 세척한 다음에 용배수로 헹궈주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이 플라스틱 기구들은 브러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조를 할 때는 자연 건조시키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뒤틀림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가열이 되면서 거기에 오염된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만약에 급하다 그런 경우에는 오븐에서 건조시키고 그럴 때는 절대 90도, 섭씨 90도를 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눈금이 있는 그러한 초자기구들, 뷰렛이라든지 피펫 이런 것들은 열 팽창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리기구의 세척과 건조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정제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 정제수는 이제 왜 정제수라고 purified water라고 했냐면, 예전에는 증류수라고 했는데 증류수는 끓여서 해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증류수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탈이온수, 뭐 이온 교환 방법이나 역삼투압 방법을 가지고서 해주죠. 그래서 이제 정제수라고 하는데, 이 정제수, 우리 이제 실험실에서도 그거 있는데,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용할 때, 그때그때, 좀 몇 시간 전에 만드는 것이 좋지, 오래, 만들어 놓은 지 오래된 정제수는 거기에 이제 공기 중에 있는 CO2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pH가 변화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 유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ASTM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테스팅 앤 머티리얼 소사이어티에서 제시하는 정제수는 25도씨에서 18.2 메가옴 센티미터,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의 수치를 가져야지 이 분석화학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정제수인데, 그래서 이 정제수에 보면은 이 저항치 5 센티미터 이게 나옵니다. 비저항치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보다 어 그러면은 낮은 비저항 값을 나타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제수의 순도가 낮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터들을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필터들 보면은 한참 동안 필터 교환 안 해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비저항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필터들을 교환을 해주어야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장으로 해서 시료 전처리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